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5월 말이 버라이어티 하네요. 자, 어제는 이 서울시 6대 재개발 완화책에 대해서 속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속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그 중에서도 매입임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죠. 이것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 발생할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주요 내용들입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아예. 자, 그리고 금융 부분과 세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부터 얘기가 많았던 이 종부세, 양도세 관련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금융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조건이 붙죠.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이게 1억으로 우리가 예상했는데 9천만 원이고,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억으로 이렇게 소득 기준을 완화해줬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을 봤을 때 이제 투기 지역 이제 6억에서 9억, 이것도 우리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또 5억에서 8억 원으로 이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경기 서울 수도권의 저렴한 금액대 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이 가격대까지 밀어 올려져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멤버십 영상에서 이제는 마지막 노선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아파트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대 수준이 이제 10%에서 20%로 확대. 이거는 이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큰 틀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강력하죠. 오늘 충격적인 건데, 건설임대 같은 경우는 현행 유지하고, 이 매입임대가 이 매입 2라고 오타를 쳐놨네요. 매입임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710 때는 아파트였잖아요. 그리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임대사업자 가능이 10년으로 가능했었는데,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아예 폐지한다. 그리고 2020년 7월, 그러니까 710 대책이죠. 이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정비. 그리고 여기 별표가 있죠. 별표가 밑에 있습니다. 조기 매물 유도를 위해, 여기 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건 빨리 팔아서 기존 물량을 늘려 공급을 늘린다. 이런 전략으로 720 때도 말소를 시킨 거고, 아파트 말소 정책을 핀 거고요. 이래도 물건을 안 파니까 이제 조기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후 딱 6개월간만 중과 배제를 하고, 그 이유는 정상과세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준 거죠. 이 기간 동안만 중과 배제한다. 이렇게 돼서 물건 유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팔 수 있게끔. 자, 그 다음 그 이후엔 정상과세 하겠다. 자, 그리고 자진말소 같은 경우, 자진말소 요건이 있었죠.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삭제하고 2분의 1 안 채워도 돼. 안 채워도 세입자만 동의한다면 자진말소 언제든지 가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격적인 거는 이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 배제, 이 부분입니다. 이 소급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안전하다고 느끼셨던 분도 이제는 소급해서 이 혜택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선이 아니죠, 이거는. 소급합니다, 소급. 자, 그리고 재산세는 이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 그대로 가는데,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까지도 이 경감세율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인하 적용.
그리고 이제 양도세 부분, 비과세 기준 현실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지금 9억까지죠. 9억을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말이 많은 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과세 기간을 지키려고 물건 안 내놓습니다. 예, 1주택자들 쉽게 이제 안 움직이죠. 이제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도 비과세를 먹는 게 신규로 진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정책들과 앞선 금융대책으로 인해 저가 아파트가 더 강세로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물건이 거래가 더 많아지거나 이러할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기준 현실화는 진지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는 중간 매매 가격도 뭐 11억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장특공제 차등 적용, 그러니까 앞선 당근을 주고 뒤에로는 이제 보유를 오래 해도 큰 실익이 없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이제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상한 설정.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오래 가지고 있고 오래 거주한다고 있어서 볼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봤을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를 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지금 특위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정부의 안은 지금 현행을 유지하고 대신 이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로 신설로 보완하자. 자, 원래는 부자세 아닙니까, 종부세가? 근데 이제는 부자가 아니라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특위안에서는 이렇게 공시지가로 해서 상위 2% 커트라인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미 종부세에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양도세랑 종부세는 파랗게 칠해져 있죠. 여기는 협의가 아직 안 됐고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통과가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부분들은 금융이나 그리고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그리고 재산세, 이 부분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솔직히 필요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도 이제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는 건데, 자, 일단 이 임대사업자를 계속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뭘까요? 일단은 명분이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간 그 탓으로 명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임대사업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면요, 27년 만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건설 임대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민간 임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 하나죠. 근데 아예 완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10 대책 이후에 아파트 외 주택 같은 경우에 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10년 등록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임대 등록해야만 일정 기간,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외사항을 또 뒀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일단 고령 은퇴자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생계형 임대사업자, 막상 직업이나 이런 게 없이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로만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세제 지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엄청난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급격하게 변하는 임대 가격의 변화는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요, 2031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10년 정도 되죠. 그 뒤에는 임대사업자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동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솔직히 따지면 임대사업자가 아예 영향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애초의 원인 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에 따라서 완전 폐지가 되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먼 미래는 뭐 공급 많이 하고 하면 안정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요, 서민 거주비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표는요, 이미 작년 7.10 이후에 이 말소가 진행되면서 50만 채가 지금 지워졌잖아요. 벌써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가, 빌라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치솟는 월세라고 해서 기사 내용인데요. 2020년 1분기에서 이제 3분기 넘어오면서 7.10 대책이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4분기부터 보시면은 4.5, 6.2%까지.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6.2%가 월세가 오른 것이거든요. 평균치로 따지면은 뭐 30만 원대인데, 지금 6% 정도가 올랐다. 이거는 꽤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본격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임대사업자 플러스 이 임대 3법, 이 두 개가 같이 혼합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상한 때문에 임대사업자 물건은 5% 상한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입법이 아니더라도, 갱신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시세와. 근데 여기에 임대 입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4년에 한 번 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동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된 겁니다. 10개가 줄어든 거죠. 뭐 7개 내지 6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도 일반 뭐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아파트들 다 검색해 보세요. 전세 물량 많지 않습니다. 네, 매매 물량보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공급 부족과 그리고 상한 5%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제어, 임대사업자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시세에 수렴이 되는 겁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면은 밑에 시세로 수렴이 되겠죠. 하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세와 임대사업자 폐지되면서 때가 온 거죠. 수렴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세금이 많이 발생하죠. 증세가 6월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세금 어디서 충당할까요? 마침 공급도 없습니다. 충당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결국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만 건드렸어도 되는 건데 지금 일반 그 서민들이 주거하는 그 원룸까지도 다 터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물량들을 보면 77%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비아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서민 주거지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자, 세금이 오른 만큼 전월세 인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후에는 일반 과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있는 임대사업자가 풀린 물건들은 시세와 맞춰서 수렴을 시키던가 아니면 부셔서 상업시설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겁니다.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그려줬어요. 아파트 말소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그려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월 거주비 6.2% 상승. 그렇죠? 이거의 영향은 뭐? 임대 3법 플러스 임대사업자 축소. 근데 이를 보고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다 폐지시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이죠 뭐. 자, 집값이 오른 원인은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쉽게도 나와 있어요. 자, 임대사업자가 폭등 주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주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보태면 됩니다. 예전에 그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누가 달랬습니까? 정부에서 앞장서서 줬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원래 몰려고 한 건데 이게 혜택이 좋다 보니까 아예 시장에 있는 물량이 다 임대사업자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 물량 플러스 신규에 있는 것도 다. 그게 이제 본인들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대거 잠기게 된 것인데 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으로 물량을 잠근 주체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자, 근데 임대사업자 이때 왜 많이 등록했을까요? 먼저 경고를 했죠. 뭐 4월부터는 이제 중과 들어갈 거니까 집 파세요. 집 안 팔 거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광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원인은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고요. 중과도 없이 내가 투자 물건을 늘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인간이 놓치겠습니까? 자본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만 했어도 임대사업자 많이 늘지 않았어도 매도 물량은 크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폭등의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물량이 많이 나올까요? 임대사업자 물량들이 과연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매물 유도를 하기 위해 뭐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중과하겠다라고 해도 이미 뭐 증여로 노선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아직 상승률이 끝나지 않았고요. 공급 라인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계획만 있을 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이 충격적인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속보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세 완화책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도권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어제 얘기했던 6대 재개발 완화책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아주 큰 기회가 왔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언급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예, 멤버십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누르시면 또 블로그로 이동이 됩니다. 이웃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블로그 많이 이웃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